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행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오행이면은, 자, 오행의 역할인데, 오행이면은, 목, 그 다음에 화, 그 다음 토, 자, 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 오행만이,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화, 토, 금수는 목 오행이 얼마만큼 잘 생장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오행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목 오행은 또 어떻습니까? 목 오행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자,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은 고목이나 뭐 큰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처럼 큰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목이라고 해가지고 잘라진 큰 나무도 간목에 해당됩니다. 이 을목은 넝쿨이나 잡초, 뭐 아니면은 뭐 잔디, 화초, 자 이런 것들처럼 작은 풀,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 간목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간목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간목이죠. 자, 일간에 있으면은 명주 자신으로 보고 아신이다, 나 자신이다, 뭐 내 몸이다,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일간이 됩니다. 일간이 되고, 그 명주 사주에서 이 명주를 중심으로 몇 월에 태어난 간목인지, 몇 월의 간목인지, 이 월지가 그 다음에 간목한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 이 인월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습니까?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면은 간목이 자기 계절이죠. 인묘진에 봄이 어떻습니까? 인묘진이죠. 인묘진인데, 인묘진 이 봄철에 태어난, 한마디로 자기 계절에 태어난 간목이니까 힘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 월간에도 다시 간목이 오게 되면은, 월간에 이렇게 다시 간목이 오게 되면은 밑에 지장간에 무병갑이죠. 무병갑에서 간목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 되니까 비견격이 됩니다. 비견격 간목은 비견격답게 상당히 고집이나 주관이 강하고, 또 타인의 간섭이나 아니면은 통제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 그걸 꺼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식상이나 재성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식상이 오고 이 자리에 재성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지고 간목이 화니까 꽃을 피우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결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관이 와가지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은 이 비견격 간목으로서는 상당히 꺼리는, 자, 그런 명조가 되겠죠. 일지에 그 오화를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자, 일지에 이렇게 오화가 오게 되면은 목생화가 되죠. 그죠? 상관이 목생화가 이렇게 되면은 이 식상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사업 뭐 이런 것들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은 그 결실로 나타나는 어느 정도 재물이나 소득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목이 목생화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만약에 그 재성이 나타나면 그 결실도 아주 좋겠다 이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무토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견격 간목이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로 이렇게 재성을 생하는 구조가 된다면은 이 명조는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명조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비견격이다 보니까 비견은 재성을 극하죠. 그죠? 자, 재성을 극합니다. 재성을 극하니까 결국은 이 재를 취하는 게 되는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재성이면은 부친이나 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친을 극하게 되니까 이 비견격 명조에서는 아무래도 부친이나 부모와 인연이 박하다, 아니면 부모덕이 약하다, 자 이렇게도 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경격 명조에서는 부모덕이 박한 반면에 이렇게 명조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자수성가의 명조로 최상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도 봅니다. 자, 같은 명조입니다. 자, 같은 명조인데, 자, 이번에는, 자, 이 비경격에서 이 일지에 아까처럼 식상이 오지 않고, 식상이 위치하지 않고, 관이 위치하는, 관성이 오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간목일간이니까, 자, 여기 신금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신금이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일간은 비경격으로 주변의 통제도 싫어하고 자신의 주관도 강하고 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일지에 관성이 와가 있습니다. 편관이 와가지고 그것도 힘없는 편관이 앉아가지고 간목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간목과 만약에 여명이라고 본다면은 자, 이렇게 여명을 한번 볼까요? 여명으로 보면은 이 여명사주는 힘없는 남편이 그것도 일지에 앉아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심할 수 있는 이런 명조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명조는 운에 따라서는 이별수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명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신월에 태어난 간목이니까 가장 간목의 힘이 떨어지는 계절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신월에 월간에 경금이 다시 온다면은 경금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경금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월지 신금의 정기인 이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죠. 그죠? 투출하니까 편관이 투출한 거니까 편관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는 편관격이 됩니다. 편관격이 되는데 이렇게 편관격이 됐을 때 이 간목이 만약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자, 이 경우에 자, 여기에 다시 아까처럼 일지에 오화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시주에 많이 무토가 온다면은 간목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싶은 한마디로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해가지고 결실을 맺고 싶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강한 관의 압박이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자, 이런 명조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금 가을에 신금이면 가을이죠. 그죠? 자, 신유술이 가을입니다. 신유술월이 자, 신유술월이 가을이죠. 그죠? 목일간은 가을에 가장 약한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힘없는 계절에 태어난 간목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어차피 가정으로는 불화만 생길 수밖에 없다. 어차피 결실도 제대로 생기지도 못하고 불화만 생긴다 하는 이야기죠. 간목은 뭡니까? 가을에 간목은 가을철에 나무는 이미 수명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이 해 가지고 적절히 잘라져 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되어 가지고 유용한 목재나 제목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때 태어난 간목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행, 특히 일간에서는 이렇게 몇 월에 태어난 간목인지 몇 월에 태어난 그 일간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절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간목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남편인 이 관하고 항상 마찰이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일지에 어떤 오행이 오면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일지에 수오행이 오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갑자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갑자일이 되면은 이 경금이 일간을 극하는 대신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남편인 편관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아내를 책임지는 이런 명조가 됩니다. 결국은 상당히 좋은 명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남편이나 가정을 믿고
제도와 규율을 중시하고 정도로 살아가야 자신의 삶도 가정도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화오행에서 한번 알아보기를 합니다. 화오행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오행이 하는 일은 땅에 온기나 열기를 제공해 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 자란 나무는 목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빛을 발산해 가지고 금속을 재련 가공하고 그 결과로 유용한 보석이나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화오행이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화를 한번 보죠. 자, 정화일간. 일간 자신이 명주니까 자신으로 돼 있죠. 일주로 돼 있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연주는 뭐 조상궁 해가지고 조부모궁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주는 부모궁, 부모 형제궁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나 형제 아니면은 성장기를 나타내는 사회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일주는 일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일지는 배우자궁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시주는 자식궁이라고도 하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렇게 만약에 축월에 태어난 간목이 자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온다면은 이 정화는 온기나 열기를 제공해 가지고 땅을 녹이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도 꺼져가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화오행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연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간 자신이 모든 일에서 하는 일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다소 초조한 자 이런 실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월간의 간목은 이 정화일간이 여명이라고 본다면은 이 병관은 남편이 됩니다. 또한 이 태어난 달의 이 축토는 어떻습니까? 식신이죠. 정화일간의 그 여명사주에서 식신은 자식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남편과 자식이 원망스러운 자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정화한테 필요한 그 오행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에 만약에 을목이 왔다고 한번 보기로 하죠. 을목이 오게 되면은 이 정화는 비록 그 한겨울에 태어난 약한 불이지만은 목생화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전에 그 개축월에 태어난 남편과 자식이 불만스러운 자 이 여명사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주가 원활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일지가 아니면은 시간이 어떤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일지에 묘목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일지에 이렇게 묘목이 오면 비록 개축월에 태어난 그 정화가 힘이 약하지만은 일지에서 묘목이 생조를 해주면은 완전히 삶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월간의 이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정화를 정계충으로 극하는 대신에 수생목, 목생화로 아주 좋은 흐름이 됩니다. 거기다가 병관 개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남편 개수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이 묘목은 식상에 속하죠. 목생화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명주의 흐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좀 두서가 없습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동영상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